제 생각으로는 하고 공작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당신께서 우리의 그 빙생 게로데 대신으로 파견되셨더라면 억지로라도 퍼르시아 왕의 승낙을 얻어오셨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능병가이시니까 말씀이에요. 그건 그렇고 차나 한 잔 주실 수 없을까요? 네, 곧.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하고 그녀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덧붙였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 여기에 두 분 나타나실 거예요. 한 사람은 모르테마르 자작이라는 분으로 로항네를 통해서 몽모랑 시내와 한 집안이 되는데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도 명문 가운데의 하나예요. 망명객들 중에서도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진정한 의미의 망명객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리오 주교, 그 심오한 지혜는 알고 있으시겠죠. 그분은 황제께의 배알이 허락되었었어요. 알고 있으세요. 아, 정말 유쾌하군요. 하고 공작은 말했다. 아참, 그리고 하고 그는 문득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듯한 유달리 시큰둥한 의조로 덧붙였다. 아마도 지금 그가 물으려는 것이 오늘 찾아온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건 정말입니까? 황태우께서 푼께 남작을 비인의 1등 서기관으로 임명하실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내인가 보더군요. 그 남작은 바실리이 공작은 당시 어떤 일파의 사람들이 마리아 베오도로브나 황태우를 통해 분께 남작을 추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아들을 앉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지그시 눈을 내리감았다. 그것은 비단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황태우 폐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아무튼 그 품께 남작이라는 분은 황태우 폐하의 언니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니 말씀이에요. 하고 그녀는 스글프고 덤덤한 의조로 겨우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황태우 폐하의 이름을 입에 담자 갑자기 얼굴에 깊고 진지한 신복과 존경의 빛을 나타냈으나 그 표정에는 일말의 우수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중 자기의 고귀한 보호자에 관하여 말할 때 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녀는 황태우 폐하가 분께 남작에게 많은 존경을 보이게 된 연유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또다시 그 눈동자는 우수의 구름으로 덮여버렸다. 공작은 짐짓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잠자코 있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황태우 폐하에게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그처럼 대담한 비평을 거리낌 없이 한 바실리 공작을 가볍게 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위로를 해주고도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녀 독특한 여자다운 궁정식의 가볍고 기민한 기교를 부리면서 그건 그렇고 당신 가족에 대한 건데 말씀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댁의 따님은 사교계에 나오고 나서부터 온 사교계의 감탄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모두들 따님을 가리켜 해님처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지요. 공작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꾸벅 숙였다.
저도 곧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잠깐 입을 다문 뒤 공작에게로 바싹 다가앉으면서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을 이었다. 그 부드러운 미소 속에는 이제 정치인이 사교계니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다운 이야기를 시작할 듯한 태도가 보였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따금 몹시 불공평하게 나뉘어지는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 운명은 그처럼 훌륭한 아드님을 둘씩이나 당신께 주었을까요? 단 작은 아드님인 아나톨리만은 예외예요.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고 그녀는 눈썹을 살짝 식혀 올리면서 가차없이 덧붙였다. 정말 그 둘은 훌륭한 아드님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정말 그분들의 진가를 누구보다도 낮게 밖에는 인정치 않고 계시거든요. 당신께서는 그분네의 어버이로서의 자격이 없으셔요. 그녀는 기뻐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라파테르나 된다면 자기에게는 부성애니 하는 것이 없다고 혹은 말의 치우기라도 할 테지만 하고 공작은 말했다. 농담은 그만두세요. 저는 진지하게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당신의 작은 아드님에게는 불만이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입니다만 그녀의 얼굴은 서글픈 표정을 띄었다. 아나톨리에 관한 이야기는 황태우님의 귀에도 들어가서 말씀이에요. 모두들 당신을 딱하게 여기고 있어요. 공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자코 의미 깊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답을 기다렸다. 바실리 공작은 얼굴을 찌푸렸다.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마침내 그는 말문을 열었다. 제가 그것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비로서 할 수 있는 한의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당신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둘 다 그같이 어리석은 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이폴리트란 놈은 얌전한 바보입니다만 아나톨리란 놈은 말할 수 없을 리만큼 난폭한 바보이니 말씀이에요. 차이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하고 그는 여느 때보다도 더 한층 부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야비하고 불유쾌한 무엇인가가 입 언저리에 겹친 주름살 속에 유달리 날카롭게 나타났다. 정말 어째서 당신 같은 분에게 아들이 생겨났을까요? 만약 당신께서 아버지가 아니셨던들 전 아무것도 당신을 비난한다든가 할 수는 없었을 텐데 말씀이에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태도로 눈을 들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의 충실한 노예입니다. 그래, 당신에게 많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제 존재의 무거운 짐입니다. 제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에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그는 자신의 잔인한 운명에 대한 체념을 몸짓으로 나타내면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생각에 잠겼다.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그 몸가짐이 좋지 않은 아나톨리를 장가들여야겠다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하고 그녀는 말했다. 노처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큰 병이라고 말하고들 있지만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 자신 그런 약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마침 제 마음에 드는 귀여운 처녀가 한 사람 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와 몹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실은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 되는 볼콘스키 공작의 영예예요. 바실리 공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교가 특유의 사상과 민첩한 기억을 가지고 그저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것만으로 이 보고를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니, 당신께서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아나톨리란 녀석에게는 해마다 4만 루블이나 들어서 말이에요. 하고 그는 분명 슬픈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가락으로 말했다. 그리고 잠시 잠자코 있었다. 만약 이대로 나가다가는 5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아비로소의 이득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부자입니까? 그 공작 영예는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이고 동시에 구두쇠예요. 지금은 시골에서 살고 계시죠. 왜 알고 계실걸요. 그 유명한 볼콘스키 공작 벌써 선제 때에 물러나 앉은 퍼러시아 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말이에요. 굉장히 현명한 분이지만 궤벽이 많은 까다로운 사람이죠. 가엾게도 그 처녀는 돌처럼 불행해요. 이 처녀의 오라버니는 왜 그 요즘에 리자 마이넨과 결혼한 꾸뚜조프 장군의 부관이에요. 이분도 역시 오늘 밤 저한테 오기로 돼 있어요. 저 안내뜨 하고 공작은 갑자기 상대방의 손을 잡고 어째선지 그것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제발 이 혼담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영원히 당신의 베르너의 라브가 되겠습니다. 단 제 소유주의 토지 관리인이 보고를 쓸 때에는 언제나 라브가 아니고 라버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분들이라면 가문도 훌륭하고 돈도 충분히 있고 제게 필요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의 특유한 자유롭고 정다운 그리고 우아한 몸짓으로 이 여관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는 안락의자의 손발을 쭉 뻗고 앉아 딴 데를 바라보면서 여관의 손을 가볍게 흔드는 것이다.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고개를 갸웃하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제가 오늘 밤에라도 곧 리저 볼콘스키 집안의 젊은 주인 마님에게 이야기해 보겠어요. 어쩌면 이야기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전 당신 집안을 위해 노처녀의 일을 한번 연구해 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